네, 2교시 계속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무능과 헤맴에 대해서 다뤄보는데요. 무능이나 헤맴을 다스리는 방법. 이것을 이제 일상에서 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곤란해지죠. 몰라서 그랬어 하고 변명해서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곤란한 건 곤란한 겁니다. 별 소용이 없죠. 근데 이 무능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도 불편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폐를 끼치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몫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능은 이제 단단히 결심을 해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헤매는 거. 의심이 자꾸 일어나면서 헤매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의심이 일어나서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헤맬 때. 이때 어때요? 돌아버릴 것 같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수많은 오해, 다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헤매는 데서 생기곤 합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서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몰아가고 그래서 헤매게 되고 이건 이제 특히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치명적이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능이나 헤매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마음이죠. 알지 못해서 깜깜하거나 또는 잘못 알아서 온갖 의심으로 머리가 복잡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있는 그대로 알아야겠다.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대처법이 되는 거죠.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하면 어때요? 더듬어야 되잖아요. 보지 못하고 더듬어 가면서 나아가니까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기 쉽죠. 이제 자기 역할, 자기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을 켜는 거, 빛을 밝히는 거. 이게 무능의 해결책입니다. 난 지금 모르지만 정말 알고 싶어. 이게 이제 무능을 해결해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능하면 어떻게 괴로워지는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팎으로 이렇게 모르면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분간도 잘 안 되죠. 이런 상태, 이거를 무능이라고 해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또 외부에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 이것도 분간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무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거나 또는 나아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을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다 겪을 수밖에 없다. 엉뚱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무능해지느냐? 머리를 안 쓰니까. 그냥 나무 토막 마냥 그러고 있으니까 무능해지죠. 근데 이게 또 탐욕하고 분노하고도 또 상관이 있어요. 탐욕, 분노. 이렇게 막 일어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니까 어때요? 점점 무능해지죠. 근데 탐욕, 분노 이런 걸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럼 점점 유능해져요. 그래서 무능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휩싸이는 거, 탐욕에 휩싸이는 거. 막 부수고 막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폭력성 분노, 이것에 휩싸이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운데 자기가 이런 괴로움에 휩싸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무지한 거고 이게 무능한 거다. 그럼 이걸 제대로 다스려 가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능해서 제 역할을 못하면 자기도 이렇게 괴롭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폐를 끼치고 만다. 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부패한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죠. 무능을 다스리는 법. 어떻게 무능을 다스리느냐? 무능을 다스리면 내가 이걸 다스리면 원래 있었던 잃어버린 능력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믿는 게 필요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하는 식으로 체념하지 말고 나는 본래 지혜롭다. 난 원래 밝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뺏겨서 깜깜해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시 밝아질 수 있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원래 지혜로웠다.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차이고 저렇게 차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눈이 깜깜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고 했을 때 이럴 때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 모르는 거 숨기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거다. 모르면 된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조금이라도 빨리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요 가르쳐주고 싶어져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꼴보기 싫어서라도 아는 것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혼자 이제 노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뭘 보더라도 그냥 스치듯 대충 보지 않고 딱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자세히 마음을 담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른다. 관심 가진 만큼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호기심이죠.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은 눈이 덜망덜망해요.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리고 그 기운이 밝고 맑은 그런 기운이 나옵니다. 이 햇빛을 쬐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호기심이란 빛, 이게 이제 무능이라는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능을 극복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빛을 밝히는 것, 이것으로 무능을 극복하는 거죠. 알고 싶다. 나 지금 모른다. 근데 제대로 알고 싶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요. 이 개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막 헷갈리는데 드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개한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철창에다가 개를 가두고요.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칸이 있습니다. 이 두 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이게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개가 이제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막 그냥 발을 뜨고 막 날뛰죠. 막 짖고 그러다가 이 칸막이를 탁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짱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예요? 이제 괴로운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자기가 이 고통을 탁 뛰어넘어서 도피했죠.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날뛰다가 이렇게 가는데 몇 번 이렇게 하면 전기 충격을 좀 바로 뛰어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통에서 피할 수 있어, 도피할 수 있는 이게 학습되는 거죠. 이걸 도피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도피학습이 된 이 개한테 그래서 이제 도피를 딱 했는데 여기에도 전기 충격을 줘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개는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당황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합니다. 이거를 무기력을 학습했다 그래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충격이 와도 피하지 않고 그냥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낑하고 그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에 노출됐던 개가 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학습돼 버리면, 이 굳어져 버리면, 이 무기력이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고 고통받고 있는 애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여기는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바꿔놔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고 뛰어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은 고통을 피할 수도 있는데도 이 개는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닥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가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이렇게 무기력이 학습돼 버리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해서 체념해버리고 그냥 고통을 받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게 이제 우울해지는 원인이라고 하죠. 학습된 무기력. 근데 나 지금 모르는데 알고 싶다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를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이미 무기력 상태 또는 무능력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점점 이 무능을 실제로 극복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때, 무능을 벗어날 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해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무능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호기심을 가질 때 이제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무능 다루기를 얘기했고요. 헤매면 어떻게 다스리느냐? 헤맨다고 하는 거. 이 지금 마음이가 만세를 부르고 있죠.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의심들이 이 밧줄에 묶여있던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던 데서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믿지 못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제 헤매인데요. 심하게 헤매느라 불안정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죠. 이런 의심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 안정을 되찾아야 그래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죠. 자, 헤맬 때 어떤 괴로움이 생기느냐? 우선 의심이 일어나서 이 의심이 안 풀리면서 점점 헤매기 시작하면 두통부터 오죠. 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 만큼 머리가 아프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생각을 그만두면 열도 내리고 두통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묵직한 느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헤맨 것의 여파로 남죠. 그러니까 왜냐? 풀리지 않는 의문,
이게 마음의 짐이 되어서 그래서 이 묵직한 느낌이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생각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뭘 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푸는 이걸 못해요. 마음이 산만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지나치게 쓰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거나 또 조금만 생각해도 두통이 와요. 머리가 아프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흩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망치는데 이거를 신경성 질환, 시민성, 신경성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뭐 병원 가서 진단해봐도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프거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데는 그 밑바닥에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곧 어떤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이 탁 깔려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피해의식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면서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그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상 같은 것도 생기는데, 누가 내 칩을 심어가지고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다 읽고 날 감시하고 있어. 지금 외계인이 날 감시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망상 같은 것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뭐 엄청나게 의처증 같은 걸 가지고서 막 폭력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의심에 빠져 있으면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약해요, 이 의심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헤매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러면 이 근본은 이제 피해의식을 처리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피해의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서,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두려워할 만한 거야?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게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다 없어집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심에 빠져버리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심에 빠졌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유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예요. 자, 어떻게 여유를 되찾습니까? 숨을 고르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틈새, 말미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도 이제 마음 찾기가 좋은 요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유를 좀 갖게 되면 급한 마음을 다스려도 여유를 좀 찾아냈을 때 이럴 때 다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숨어 있는 피해의식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끝없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다. 내가 끝없는 의심이 일어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이 좋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자꾸 결박돼서 그것에 홀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눈이 갈 때, 이럴 때 이것을 안으로 돌려서, 눈을 자기 마음으로 돌려서 내 마음이 어떤가 스스로 일으키는 의심을, 내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있네, 이렇게 해내고 있네,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그걸 일으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피해의식까지 만약에 알아차려서 다스릴 수 있으면 헤매면 근본적으로 멈추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심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죠. 자, 이걸 실제로 하는 것. 피해의식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고 그 피해의식을 가만 지켜보면, 그러면 이 피해의식은 대부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식으로 생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착각이죠. 그죠? 소뚜껑을 자라한 줄 알고. 또 옛날 뭐 자라보고 뭐 자라한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침착성을 잃고 뭔가가 탁 사로잡히면서 그렇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황해서 놀란 마음에, 그 마음에 차분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냥 겁을 먹어버리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그런 방법은 뭐겠어요? 예, 그대로 차분하게 자세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대부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때 중요한 요령, 그 두려움이 체험되고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 체험과 느낌과 바라봄에서 바라봄에 더 힘을 실으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다 곤란하게 한다. 어려움에 빠뜨린다. 이 무능은 어떤 상태냐면 탐욕과 분노를 오가면서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능을 다스리려면 그 머리를 잘못 써서 된 거니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신을 차리는 그런 훈련,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무능이 극복되어 갑니다. 무능은 호기심으로 극복한다. 자, 헤매면 어떠냐? 헤매면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의조증, 의부증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의심으로 헤매는 마음, 이게 헤매죠. 네, 헤매미죠. 얘는 그 깊은 곳에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쉽다. 근데 이 피해의식을 제대로 알아차려서 그래서 차분히 살펴보고 하면 다스려지죠. 그렇게 되면 의심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헤매면서 벗어난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무능이든 의심이든 공통적으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교시에 무능과 헤매을 다뤘죠. 이제 3교시에는 남은 두 가지, 오만과 고집. 이 세움을 잘못 썼을 때 생기는 오만, 또 다른 면은 이제 비굴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과 이제 견해가 잘못되었을 때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 되어버리는 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3교시에 살펴보겠습니다.